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살 난 어린아이가 전쟁의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구한 에피소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이웃의 큰 나라에 쥐어 살던 그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한다. 한 번은 이웃 나라에서 음흉한 의도를 가지고 문서와 상자를 하나씩 보내왔다. 건수를 잡아 수틀리면 침략하려는 거였다.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는 글자로 쓰면 네모나고 그림을 그리면 동그라며 더울 때는 길고 추울 때는 짧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묻는 문서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자였는데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히라는 거였다. 상자를 흔들어 보면 달깍달깍 소리가 나고 상자 겉에는 글을 써놨는데 살아있는 둥근 돌 안에 반은 옥이요 반은 황금이라. 이렇게 써놨다. 그런데 아무도 그 문제를 풀지 못했다. 나라님과 신하들이 머리를 싸매고 밤낮으로 궁리해도 도무지 알아낼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의논에 의논을 거듭한 다음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럴 것이 아니라 나라 안 곳곳을 다니면서 이 문제 풀 사람을 찾아보자. 이런 문제는 어른보다 아이, 머리에 먹물든 사람보다 보통 사람들이 더 잘 풀 수도 있다. 임금의 특명을 받은 관리들이 변복하고는 뿔뿔이 흩어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인재를 찾아 온 나라를 구석구석 돌아다녔다. 때는 한여름이라 너무 더웠다. 그래서 어떤 관리가 길을 걷다 지쳐서 시냇가의 수양버들 아래에서 눈을 감고 잠깐 쉬고 있었다. 눈꺼풀이 무거워서 일어날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지나가던 거지무리가 그늘 밑으로 왔다. 그중 한 노인거지가 그 관리 옆에 앉더니 무척 피곤했던지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다. 마침 모기 한 마리가 노인의 머리 근처에서 알랑거렸다. 그러자 아들인 듯한 총각이 버럭 화를 내며 말하였다. 내 놈이 어찌 우리 아들 같은 아버지 피를 빨아먹으려 하느냐? 하면서 커다란 몽둥이를 들더니 모기를 내려치려 하였다. 옆에서 눈을 뜨려고 애쓰던 관리가 놀라서 총각이 내리치는 몽둥이 안으로 무작정 몸을 던졌다. 벌건 대낮에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는 존속살이는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몽둥이에 맞은 어깨가 금방 퉁퉁 부어올랐다. 그 모습을 본 녀석이 누나를 불량스럽게 불아렸다. 아버지를 향한 효도이기를 막았다는 것이겠지. 기가 막혔다. 전에 어디에서 똑똑한 사람의 원수가 될지언정 바보의 부모는 되지 마라. 라고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딱 맞는 표현이었다. 저 녀석을 관아에 데리고 가서 가두어 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날씨도 덥고 귀찮아서 그냥 길을 나섰는데 무척 걱정스러웠다. 저 무지막지하고 대책 없는 효성 앞에 늙은 아버지가 과연 언제까지 무사할지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다. 두어 식경간이 조그만 시골 마을에 도달했다. 여름날 오후라 그런가 지나가다 보니 이곳에서도 어떤 부자가 대청마루에서 사이좋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광경이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뱀 한 마리가 촌부의 잠방이에 들어가 사타구니 근처에서 꽈리를 틀고 있었다. 그때 마침 궐자가 잠에서 깨어났다. 순간 눈이 화등잔처럼 커지는 것을 보니 자기가 처한 상황을 비로소 알아차린 것 같았다. 어떡하나. 누가 도울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몰리면 큰일 날 텐데 화를 피하기 어려울 듯 싶었다. 안타까워하면서 보고 있노라니 촌부가 옆에서 같이 누워 자고 있던 어린 아들을 살살 흔들어 깨웠다. 얘 7살이나 먹었을까.
아이가 눈을 떴고 어른이 눈으로 잠방이 쪽을 가리켰다. 독사한테 물리게 생겼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 뜻이겠지. 사태를 파악한 아이가 재빨리 그러나 소리 없이 일어나더니 부친의 귀에 대고 서곤거렸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누워 계세요. 아이가 즉시 냇가로 뛰어갔다.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와서는 기둥에 부딪혀 우는 소리를 내게 했다. 뱀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입맛을 다시더니 꽈리를 풀고는 스르륵 옷 밖으로 나와 개구리 쪽으로 갔다. 춘부는 그 바람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저렇게 영특할 수가. 관리는 눈이 번쩍 뜨였다. 마을을 여러 바퀴 돌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해질 무렵이 되자 관리는 나그네 인양하고 그 집으로 다시 갔다. 하룻밤 유하기를 부탁하고 그 집에서 묵었다. 아이의 나이를 물어보니 6살이었다. 아이를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 마침 어깨도 퉁퉁 부었겠다. 칭병하고 하루만 더 묵겠다고 부탁했다. 오후가 되니 소나기가 내렸다. 손님 방에서 문을 반쯤 열어놓고 보니 주인 한학은 디딜방앗간에서 보리방아를 찍고 서당에 다녀온 아들은 마루 밑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놀고 있었다. 그러다가 방아 찢던 안학이 아들더러 심부름 시켰다. 돌서가. 거기 빗자루 좀 갖다 다오. 그러니까 아들이 빗자루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강아지 꼬리에다 비끄러맸다. 그래 놓고서는 어머니 강아지를 부르세요. 했다. 안학이 강아지를 부르니까 강아지가 쪼르르 달려가는데 빗자루가 꼬리에 매달려 있으니까 빗자루도 저절로 딸려갔다. 그러니까 안학이 그걸 끌러섰었다. 비 오는데 자기가 빗자루를 들고 가려면 옷이 젖을 테니까 강아지를 대신 보낸 거지. 가만히 보니까 어제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작심한 관리가 그 아이를 불러 물어봤다. 실은 이만저만한 일로 나라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를 못 풀어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답을 알겠느냐? 하니까 뭐 망설이지도 않고 알만합니다. 했다. 그럼 어디 한번 말해봐라. 하니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했다. 그래서 관리는 아이를 데리고 한양 대궐을 갔다. 가서 수수께끼 문제를 적은 문서와 상자를 보여줬다. 아이가 먼저 첫 번째 수수께끼를 풀었다. 답은 하늘에 뜬 해입니다. 라고 했다. 어째서 해냐? 고 하니까 해를 글자로 쓰면 날일자니까 네모지지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 동그랗게 그리지요. 더울 때는 여름철이니 해가 길고 추울 때는 겨울철이니 해가 짧은 게 당연하지요. 했다. 들어보니 과연 그랬다. 이번에는 상자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맞히는데 그 안에는 달걀이 들어 있습니다. 고 했다. 그건 어째서 그러냐? 하니까 달걀은 둥글고 껍질은 딱딱한데 죽은 것은 아니니 살아있는 둥근 돌이지요. 안에 흰자와 노른자가 반반씩 들어있으니 반은 하얀 옥이고 반은 누른 황금이지요. 라고 했다. 들어보니 딱 들어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답을 적어서 이웃 큰 나라에 보냈다. 이웃 나라에서 그 답을 받아보고 조선에 이런 인재가 있는 줄 몰랐다. 얕보고 침략했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 하고는 침략을 포기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동등한 나라로 대우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 옆에서 수천 년간 살았지만 아시아의 다른 나라나 민족과는 달리 정복당하지 않고 물론 때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독립적인 전통과 문화를 영위하면서도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한 거의 유일한 국가였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호 선생이 글을 적고 이후 정화백이 사파를 그린 책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기사와 사진, 그림을 빌렸습니다. KBS1 역사저널 그날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 역사넷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일을 하며 부르는 노동요, 디딜방아를 찌으며 부르는 한평 덕산마을의 당겨주 소소리에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그리고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풍속화가 김학수의 칠패시장 그림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